안녕하세요. 올레비엔입니다. 2주 만에 단편 쓰기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수업 시간에 어, 수업을 못 오시는 분들은 녹화본을 제공을 하는데 유튜브를 켜는 걸 깜빡 잊고 시작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되게 빠르게 다시 녹화를 해서 진행을 업로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녹화하는 이유가 사실 강의 내용보다 이렇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배우는 게 또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실시간으로 녹화를 하는데 오늘 죄송하게 됐습니다. 까먹어가지고 어, 유튜브 녹화본을 위해서 이 자랑도 가져왔거든요. 이제 2주 만에 단편 소설 쓰기 이 컨텐츠가 대구 평생교육진흥원의 온라인 강의 컨텐츠로 서비스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프로그램이 잘 됐다고 자랑도 가져왔는데, 이거를 자랑을 제가 유튜브 때문에 가져왔다고 얘기를 하면서 유튜브 녹화를 키는 것을 까먹고 말았습니다. 어, 지금까지 쓰신 분량을 원고로 오늘 보내달라고 이제 강의 참여하신 분들한테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카페 대문에 있는 이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고, 이제 제가 막 첨삭을 해드리는 건 아니고 보완해야 될 장면이나 이제 내용 전개가 원만한지 확인을 해드리는 수준이거든요.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저는 이거를 이제 작가 파일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클래스에 참여하시는 분들과 오간 내용을 작가 파일로 이렇게 모아서 저장을 하거든요. 오늘 가져온 거는 이제 2기 때 참여하신 권수진 작가님의 슈퍼히어로 독 첫 키스는 12월 4일 이 단편 두 편에 대해서 코멘트 해드린 거를 예제로 삼아서 만약에 이제 저한테 지금까지 진행한 내용을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코멘트를 해드린다고 가져왔는데, 이제 그 소설에서 챙기셔야 되는 문제들을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요. 이때 이분은 시점의 문제라든지 그 주인공이 강아지였거든요. 제목이 슈퍼히어로 독이니까 강아지의 캐릭터를 더 강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캐릭터에 맞는 외모나 성격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의견을 드렸고, 그러니까 독자 입장에서 이 소설의 내용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제가 막 소설을 막 이렇게 참견할 수 있는 수준은 되지 않고요. 독자 입장에서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짚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작가님한테 이 내용을 이렇게 공유해도 되냐고 허락을 미리 못 받아가지고 제가 쓴 부분만 가져왔는데, 뭐 배경을 묘사할 때 뭐 이런 점을 더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코멘트를 해드리니까 만약에 지금까지 진행하신 부분에 대해서 선택입니다. 무조건 저한테 보내주시라는 건 아니고 코멘트를 약간 받았으면 좋겠다 하시면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해당 본문에다가 이렇게 색깔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본문은 검정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코멘트를 해드려요. 여기 이런 부분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독자 입장에서 작가가 쓰다 보면은 나는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설정한 주인공의 성격이라든지 막 이런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독자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나 빠진 것들을 이제 찾아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슈퍼히어로 독이니까 주인공 강아지 말고 친구들도 나와요. 다른 강아지 친구들. 그 친구들이 나올 때 뭐 푸들이 나왔는데 그 푸들이 더 전형적인 캐릭터가 돼가지고 그 소설의 요소로 작동할 수 있게, 만약에 푸들이 나왔는데 푸들이 되게 사랑스러운 애였어요. 근데 그거를 더 강화할 수 있는 거 쪽으로 이야기를
진행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에서 코멘트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뭐 문단에 대해서 문단을 두 갈씩으로 완전히 정의하고 이 문단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다 뭐 이런 식으로 더 명확하게 독자한테 전달하는 방법 같은 거 이런 거 설명해 드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단편 쓰기를 참여하시는 동안 분량을 10,000자에서 20,000자를 쓰시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마감이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에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다음 주 월요일에 마감을 하고 24일에 북토크를 모여서 이제 완성된 책을 등록을 해놓고 하게 되는데 그때 그러기 위해서 이제 분량을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분량 부족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떻게든 완성을 하셔가지고 이번 책에 실릴 수 있도록 완성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카페에 어떤 동영상 하나 올려드렸어요. 오늘 이제 본 무슨 요리 다시다 같은 육수 광고를 카페에 링크를 올려드렸는데 그걸 보시면 소설에서 스토리가 산으로 가든 아무 말 대잔치로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하든 완결을 내면 된다는 거를 이해하시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끝까지 한번 보시고 스토리를 마무리해서 꼭 완성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첫 소설을 쓰시는 분이 대부분이니까 첫 소설은 당연히 부족합니다. 부족해도 완성을 해서 저희가 책이라는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이거를 가지고 제가 뭐 다음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읽으시라고 권하기도 하고 설명하기도 하고 하면 얘는 이제 소설로서 생명력을 가지는 거죠. 독자랑 만나기도 하고 제가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미완을 좀 더 손을 봐야지 이번 책에 못 실리더라도 가지고 있어야겠다 해가지고 미완하면 이거를 나중에 책으로 안 내면 이제 이 작가 이게 생명력을 못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완성되어 있으면 나중에 이거를 내가 한 편 더 써가지고 책으로 내야지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렇게 내는 과정에서 수정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얘가 이제 소설로서 작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완벽한 어떤 부분을 써놨는데 결론을 못 쓴다, 공개를 못 한다 이러면은 얘를 다시 수정해서 책으로 낸다던가 소설로서 작동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부족해도 분량이 부족해도 내용이 부족해도 완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피아노 처음 치는 거를 배우면서 되게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려고 하지 않듯이 소설 역시 첫 소설에서 대문호가 되시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잘 하는 게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첫 시간에 뭐 작법이라든지 뭐 소설적인 기법이라든지 뭐 소설의 요소 이런 국어 제 클래스가 국어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소설 쓰는 행동 자체가 굉장히 즐거운 행위가 된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진행을 하는 건데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작가들이 쓴 우리가 소설 쓰는데 도움이 되는 명언들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좀 지금 당장 필요한 거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써라. 고 미국의 유명 동화 작가 제니 버로웨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늘 쓰고 싶었지만 감당하기에 너무 큰 이야기라서 안 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난 자료 조사를 한 1년 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시작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소설가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단편을 완성하면 저희 소설가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쓸 소설이 재미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고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래뒀습니다. 너무 지금 저희한테 필요한 말이라서 가져왔고요. 오늘 책 수록 순서 뽑기를 했어요. 지금 참여하신 분들이 6분이어가지고 순서대로 뽑았는데 지금 다른 분들 다 뽑으셔가지고 지금 다음 수업에 오시면 제가 몇 번째로 수록하게 되시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ABCD로 뽑았고 이 뒤에 있는 번호대로 나눠 가졌습니다. 한 번호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 표지는 제가 요 오른쪽에 있는 이 표지를 예시로 보여드렸는데요. 원래 제가 단편 소설 쓰기 할 때 항상 이렇게 여러 사람의 단편이 모였다는 뜻에서 이렇게 조각난 표지의 컬러나 형태만 조금 바꿔서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책으로 내는데, 이번에는 동해시 랑 같이 동해시 지원으로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약간 있어 보이는 표지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기로 오신 분들이랑 얘기를 해서 요 왼쪽에 있는 지금 요 표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마무리 하셔가지고 이번 요 표지의 책을 작가로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2주인데 2주차의 세 번째 강의잖아요. 오늘 강의가 한 번 남았는데 지금은 이제 스토리의 전개가 어느 정도 머릿속에서든 아니면 써서 완성하셨든 마무리가 되셨을 거고,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묘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뼈대를 다 만든 거예요. 콩쥐, 팥쥐, 뭐 금도끼, 은도끼. 저는 그 정도 수준만 쓸 수 있으면 누구라도 소설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뼈대가 있으니까 살을 붙이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제 묘사인데, 첫 소설을 쓸 때 가장 간과하는 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독자도 알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간극을 줄여서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독자한테 전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묘사인데, 인물에 대해서, 인물의 외모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자주 하는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묘사를 해가지고 그 인물의 전형성, 우리가 보여주고 싶어 하는 장르라든지 메시지에 부합하는 인물로 묘사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 인물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 합리적으로 이런 판단을 해서 이런 선택을 하고 하는 그 타당성에 기인해서 앞으로의 사건이 전개되기 때문에, 이제 가끔 작가들이 얘기할 때 시작만 해놓으면 알아서 사건이 굴러가고 인물들이 알아서 행동을 결정한다고 하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설정하는 것이 바로 요 소설의 묘사입니다. 단편은 이거를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구구절절하게 설명하고 싶은 욕망이 듭니다. 단편을 쓰다 보면. 그래서 장편으로 옮겨가서 글을 쓰게 되는 거고요. 첫 소설을 쓸 때는 이 묘사 부분이 자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생략되고 짧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스토리를 써놓고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채워주는 거, 살을 붙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단편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하고 어디를 생략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빨리 써놓고 계속 수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스토리가 마무리가 안 되셨으면 사건을 마무리하고 결론을 이제 정해서 결말을 정한 다음에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면 이만자를 쓰기가 어렵지는 않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인물에 대해서, 주인공에 대해서 설명을 다 했으면 이제 배경이나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 같은 거를 묘사하면 되는데, 제가 이제 첫 시간에 시작하기 전에 주제하고 장르를 정해 오시라고 했을 거예요. 주제하고 장르가 우리의 소설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요.
주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장르적인 특성을 따져서 배경을 뭐 판타지 세계처럼 아름답게 묘사한다던가, 뭐 아포칼립스를 표현하기 위해서 막 허벌판 다 망한 세계를 묘사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독자를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세계로 불러들이는 것이 배경과 장면을 묘사하는 거예요. 어, 우리가 그 배경과 장면을 묘사하면서 작가도 자기가 만드는 가상의 세계를 완성하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 어떤 세계를 묘사한다는 거는 약간 상호작용이 일어나거든요. 작가가 의도하고 아무리 자세하게 묘사를 해도 독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상상력을 이용해서 약간 다 비슷하지만 다른 세계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최대한 내가 있는 세계로 불러오기 위해서는 배경과 장면, 분위기 이런 것들을 묘사해야지 독자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갈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이 의도하는, 그러니까 명확하게 저희는 공통 장면을 가졌잖아요. 나나 아니면 주인공이 왜 찔렸을까? 그러면 그 찔리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스릴러인지 뭐 비극인지 코미디인지 로맨스인지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잘 묘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장르적인 분위기랑 이런 게 묘사가 되고, 그리고 독자가 보기에 이러면 충분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 고 생각을 해야지 그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편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적절한 길이로 묘사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독자가 우리의 스토리가 납득이 돼야 재미있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스토리나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이제 사건은 언제나 갈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물의 내적 갈등, 인물 간의 갈등, 그리고 그 인물 간의 갈등을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 가지는 갈등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 갈등에서는 개연성, 사건의 개연성도 있어야 되고, 또 이제 뭐 아니면은 뭐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사회적인 이슈를 드러내기도 하는 거죠. 이게 복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는 나 개인의 이야기에 집중해가지고 내 이야기만 쓴다고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시대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대가 가지는 한계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게 돼서, 사실 이 소설의 사건을 묘사하면서 그 안에 있는 갈등을 드러내는, 극대화시키잖아요, 사건에서. 면서 이 내적 갈등, 인물 간의 갈등, 그 사회적 갈등을 복합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사실 이거를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결국은 스토리를 구성하고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거는 작가의 힘이거든요. 그리고 작가의 경험, 그리고 작가가 생각하는 말, 습관 뭐 이런 거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항상 현타가 옵니다. 이거를 설명을 한다고 글쓰기에 정말 도움이 되실까? 뭐 이런 고민이 있어가지고, 제가 첫 시간처럼 소설은 예술이 아닌 상태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어떤 강력한 수단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설의 사건을 설명할 때 개연성을 따라가시거나 인물의 합리적인 선택들을 따라가실 필요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지고 나면 사실 소설의 인물이나 현실의 인물이나 아니면 소설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나 현실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전개되지 않아요, 사실. 사람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충동적인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현대적인 극은 막 옛날 그 이야기들처럼 기승전결이 분명하거나 아니면은 권성징악이 분명해가지고
뭐 하늘에 올라가 어,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사를 부르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사건이 이상한 대로 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어떤 한계를 가지지 마시고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시는 게 중요하겠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는 어, 주제를 잘 표현하는 것이 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첫 시간에 이제 주제를 먼저 정한 다음에, 그리고 사건을 어떻게 공통 장면을 제가 넣어드렸으니까 사건은 거의 이제 그 공통 장면이 오게 된 과정이라든지 뭐 결론이 돼도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제를 정하고 사건이 전개되고, 그리고 그 사건에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이렇게 되죠. 어, 내 이제 인물들을 내 경험 속에 있는 인물들로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결말을 정하면서 정하는 과정이 이미 끝나셨으면 좋겠고, 안 됐으면은 빨리 이렇게 해서 스토리를 어느 정도 완성을 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해드린 묘사 부분을 보완하시면서 내 글이 가지는 메시지를 한 방향으로 모아주는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주 만에 단편 소설 쓰기를 한번 하고 나면 내가 스토리를 완성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돼요. 제가 이제 처음 소설을 쓸 때 나는 내가 소설을 완성할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나에 대한 의심이 끊임없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어떤 이야기라도 이야기 지어내는 거잖아요. 지어낼 능력 누구한테나 다 있고, 아이들이 막 소꿉놀이 같은 거 하면서 넌 엄마하고 난 아빠해 막 이런 거 하면서 어, 이야기를 지어내잖아요. 그래서 뭐 병원놀이를 하기도 하고, 그런 능력은 누구한테나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의도적으로 표현하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가능하니까, 그 의심을 지우고 빠르게 소설을 완성해보는 경험을 가지는 것이 이 클래스의 목적이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스토리 다 완성했어요. 그럼 완성하고 나면은 이제 그거를 가지고 어, 극적으로 순서를 다시 맞추는 거는 이제 시간이 여유 있는 작가의 능력이고 작가의 성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처음에는 공통 장면으로 칼에 찔리는 장면으로 시작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번에 기억이 상실된 주인공이 나오거든요. 칼에 찔리면서. 그래서 병원에서 시작을 해서 기억을 상실하고, 그리고 결말로 향해서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깨어나서 칼에 찔리는 장면을 회상을 한 다음에 어떤 사건이 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왜 이런 장면에 어떤 장면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오히려 거꾸로 보여주는 식으로 이렇게 재조립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어,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내 이야기를 쓰고서 이렇게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시도를 하시라고 제가 이런 예를 들어드렸고요. 어, 그런 다음에 이제 좀 이제 스토리가 완성되고 나면 이런 것들을 이제 아까 묘사를 하면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는 독자를 놓고 상정을 해서 이 글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데, 독자가 이해하기 쉬울 건가, 잘 읽힐 건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건데, 소설이다 보니까 막 판타지, SF 이럴 때 어려운 단어 같은 게 되게 많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독자의 읽기를 방해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의도한 대로 이야기가 쉽게 잘 전달되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첫 소설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유명하지 않은 작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글을 읽는 사람들이 우리 글을 빠르게 읽고 해석해서 재미를 느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구조가 너무 복잡하거나 아니면 어려운 단어가 너무 많아서 독자들이 읽기를 방해하게 해서 내가 전달하고 싶은 주제를 전달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리 내어서 읽어보시면서 잘 읽히는지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단편은 이제 분량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단어와 문장이 주제로 향하거나 아니면 기능적이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뭔가 의미심장한 주제를 담은 문장이거나 아니면 사건의 전개에 필요하거나 아니면 뭐 설명에 필요하거나 아니 뭐 그런 기능적인 요소를 가지지 않은 문장이면은 충분히 빼서 다듬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쯤에 또 하셔야 되는 게 제목을 확정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목을 확정하고 나서 이제 제목에 맞는 상징이나 이제 대화를 추가해가지고 주제 의식을 좀 강하게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약간 떡밥을 뿌리거나 아니면은 상징성을 부여할 때 이런 거를 하면 좋은데 이제 제목에 그런 상징을 담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제목을 지금 해서 제목을 본문 속에서 약간 반복하거나 제목을 연상되게 하는 문장을 써가지고 소설의 이제 완성도를 좀 완성할 수 있겠죠. 저는 작가로 죽기 위하여를 쓰고 있을 때 그런 소설을 썼거든요. 그런 제목에 있는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을 쓰는 와중에 그 북크크라고 하는 출판 플랫폼에서 선물을 받았어요. 만년필 선물을. 근데 그거를 너무 자랑하고 싶은데 저 친구가 없어서 자랑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챕터 안에 챕터의 한 장의 제목을 만년필 이렇게 쓰고 그 주인공이 받을 수 없는 자기 이름이 새겨진 만년필이 등장해서 약간 이렇게 슬픔을 상징하는 이렇게 뭐 비석에다 이렇게 만년필을 놓고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랑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게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관련된 상징을 입히거나 이런 거를 할 수도 있고 저처럼 그냥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 쓰기가 재밌는 거죠. 저는 소설 속에서 저의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담아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한 번은 소설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에세이를 쓰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소설이 훨씬 쓰기가 좋으니까 소설을 쓰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설을 이제 완성하는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소설의 첫 문장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주는 편이거든요. 막 소설의 첫 문장이 유명한 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첫 문장을 처음에 썼다고 생각하는 거 약간 순진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똑같이 말한 거랑 똑같이 제 책 쓰기 책에 이렇게 썼는데 우리가 아는 유명한 문장들을 언제 썼을지는 모르는 겁니다. 이제 저는 대부분 이렇게 소설을 쓰는 와중에 쓰다 보면 내가 한 말인데도 좀 멋져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소설의 첫 문장으로 가져와요. 아니면 가져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반복해가지고 약간 떡밥을 뿌리듯이 처음에 땅 때려줍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첫 문장을 하셔도 되는데 이제 첫 문장을 점검해가지고 적당한 게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사실 소설의 첫 문장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유기적으로 스토리가 탄탄하게 잘 전개되고 있나 설득력을 가지느냐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뭐 내가 쓴 문장 중에서 좀 자랑할 게 있으면 첫 문장으로 가져오고 그리고 아니면 이제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첫 문장은 웬만큼 강렬하지 않으면 독자들한테 소구력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지 첫 문장을 해서 내가 실력을 보여줘야지 막 이렇게 작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체크는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소설을 다듬을 때 다듬는 방법인데, 이제 제가 일기 때 단편 쓰기에 참여하신 분의 예제를 가져왔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 요것도 무료로 공개돼 있으니까 이거 단편 소설 쓰기 마무리 하시고 나서 전자책으로 읽어보실 수 있는데요. 어, 일기의 단편집에 들어있던 보이는 것이 전부를 쓰신 분인데, 이제 첫 문단이에요. 첫 문단에서 저는 주제를 드러내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우리가 유명한 작가가 되면 이 주제를 마지막 문장에 드러내도 다 봐줍니다. 다 봐줄 마음이 돼 있어요, 독자들이. 나는 이 작가의 빙의해가지고 이 작가의 숨소리까지 이해할 거야. 이렇게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무명이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이야기를 써도 빨리 읽고 재밌나 안 재밌나를 판단해가지고 재미없으면 이렇게 덮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문단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몰빵해가지고 하던지, 아니면 재밌을 것 같은 거를 하여간 어떻게든 독자를 붙잡아 놓는 수단으로 쓰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첫 문단에 이제 제목을 정하라는 이유는, 이렇게 보이는 것이라고 전부라고 하면 이 제목의 상징성을 첫 문단에서 보여주시라, 이렇게 주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전부에서 보이다를 강조해서 첫 문단을 고쳐주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썼던 장르는 뭐냐면 약간 SF적인 배경을 가진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밀레니엄이다 뭐다 해서 종말론자들의 주장들로 인해 지구 멸망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맥락의 이제 첫 문장에서 밀레니엄이다 뭐다 해서 여기 보이지도 않는을 추가합니다. 보이지도 않는을 추가하고 국어 시간 같죠. 두려움을 자극하는 종말론자들의 악의적인 주장으로 인해 들불처럼 일어났던 지구 멸망설도 똑같은 맥락인데 보이지도 않는을 강조하면서 독자들은 의식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강조하는 거죠. 계속 보이지도 않는, 보이는 것이 전부다, 보이지도 않는, 눈앞에 보이는, 이렇게 해서 주제 의식을 좀 명료하게 드러내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제가 이제 보이다를 키워드로 드리니까 이 한 문단에 이제 다른 보이다도 또 넣으세요.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시간을 마주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눈앞에 보이는을 끼워 넣어서, 이거 없어도 되죠. 아마 글을 잘 쓰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구구절절한 거 빼,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해서 그 제목을 읽고 들어온 독자라면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말장난도 치고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글 쓰는 또 재미는 또 이런 거에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하시면 좋겠고, 제가 이제 이거는 수업을 직접 들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공감하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단편 소설 쓰기를 2주 동안 하자고 제안을 하면서 클래스를 운영할 때, 막 소설의 뭐 구조는 어떻게 되고 소설의 작법은 어떻고 뭐 이런 거를 설명드리지 않는 이유를 첫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나, 저희끼리 이제 출석 체크를 하거든요. 출석 체크를 해가지고 오늘 저 글 써요, 뭐 오늘 뭐 이렇게 하는데 2주가 너무 짧다 보니까 잘 쓰고 계시나 걱정을 항상 합니다. 걱정을 하는 와중에 내가 소설의 발단부는 이렇게 쓰시고 사건은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으시고 이런 거를 도와드렸어야 했나 하는 후회를 막 했어요. 다들 내가 뭔가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도움을 드리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반성을 하면서 지난 한 주를 고통스럽게 보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 마음을 치유하는 2주간의 단편 소설 쓰기거든요. 2주 만에. 근데 이제 제가 소설 쓰는 방법을 몰라도 된다. 단편 소설 써보는 경험이 마음을 치유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이야기를 급하게 추가를 해왔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문학적으로 아니면 이제 국어 뭔가 학문적으로 소설 쓰는 방법을 공부한 다음에 소설을 쓰지 않아도
그냥 아이들이 소꿉장난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지어내면서 내 이야기를 담아도 소설 쓰기를 꼭 누구라도 해봐야 되는 이유를 꼭 설명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음, 제가 어렸을 때 서편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서편제라는 영화가 93년도에 나온 영화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어, 판소리를 잘 하는 어떤 이야기예요. 오래돼서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그렇게 재미있진 않았어요. 그때 되게, 임권택 감독의 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영화예요. 그 시대에.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어리기도 했고, 판소리 소재고 하니까 이제, 어린 중고등학생들한테는 별로 감흥이 없는, 힙하지 않은 영화라서 재미가 그냥 그랬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와서 어른이 돼서도 이 영화에 대해서 거론이 되면 전 항상 궁금한 게 있었던 거예요. 이 영화 내용이 뭐냐면, 그, 좋은 재질을 가진, 그러니까 타고난 재능을 가진 송아라는 판소리꾼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크게 될 어, 사람인 걸 알고 스승님이 이 송아라는 주인공이 더 좋은 판소리를 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음식에 약을 타서 눈을 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이 맺힌 소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의 심금을 올리는 소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내용이에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눈이 안 보여야지 한이 맺힌 소리를 할 수 있나? 그런데 이제 그거가 되게 한동안 어른이 돼서도 계속 생각이 나는, 알 수 없는 대목이었는데, 글을 쓰면서부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이해하고 나서, 이게 고통이 아니고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었고, 어, 이 고통을 지나서 내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삶이라는 이 아름다움을 아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데는 이 고통이 있어야만 삶이 아름다워진다는 걸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름답게 정말 변화시키려는데 예술이 그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 만들어야. 그리고 예술을, 뭐 음악을 듣고 예술을 즐길 줄 알아야 그 삶의 그 어두운 골짜기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잘 살고 있는 나를 스스로 칭찬할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편 소설 쓰기가 어, 단편 소설을 통해서 내가 겪었던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경험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한 세계고 이야기가 되는 거고, 내 고통의 깊이가 깊을수록 우리 글의 깊이가 더 깊고 풍부하고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마침내 서편제의 스승님이 왜 어, 제자의 눈을 멀게 만들었는지 비로소 20년이 넘어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랑 이 영상을 보시는 분, 그리고 클래스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단편 소설을 한번 좀 써보시면서 2주면 됩니다. 고통스러운 2주면 되니까 하면서 마음을 들여다보고 치유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글쓰기, 소설,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쓰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드리지 않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시간에는 글쓰기에 관한 명언을 한 30분 정도 짧게 보고 글 쓰는 시간 1시간 가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동해시에 있는 덕장 카페라고 하는 뷰가 좋은 예쁜 카페에서 마지막 시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고 마감은 6월 16일 월요일까지고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녹화를 안 해가지고 급하게 따로 녹음을 해서 업로드 하는 거 예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